자,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영리 단체의 경영 401페이지 첫 번째 문단 위에서부터 셋째 줄입니다. 거기부터 할 텐데 우리 저기 동현 씨가 한번 읽어봐요. 동현 씨가 401페이지. 위에서 처음이요? 예. 위에 세 번째 줄이죠. 다음은 성취하고자 하는 과업에 중심을 두고 기회를 포착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항상 자기 중심이 아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과업 중심이어야 한다. 성취란 외부에서의 필요와 거기에 수반되는 기회가 내면에서 잘 개발되고 발전된 자신감과 강한 능력과의 만남에서 조화 있게 이루어진다. 양자가 서로 만나야 하며 또 서로 잘 맞아야 한다. 유효한 자기 개발과 발전은 두 물줄기가 평행하여 흘러가듯 되어야 한다. 그 방법의 첫 번째는 개선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이미 잘하고 있는 일들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두 번째 것은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은 완전히 다른 어떤 일을 찾는 변화이다. 둘 다 없어서는 안 될 일이다. 새로운 것을 찾는 변화에만 집념을 보이면서 지금까지 이미 잘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사람이란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어 있으며 미약한 발전은 다음 단계의 발전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그렇게 조금씩 개선하는 것만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변하는 지금까지 해오던 일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을 모르고 있는 것 역시 잘못된 일이다. 자, 거기까지. 지금 우리가 비영리 단체 경영 마지막 장이에요. 자기 개발이란 5부의 마지막 장에 지금 드러크가 이제 자기 개발 관련해서 총 정리를 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로 책을 정리하면서 자기 개발과 발전에 좀 이렇게 의미 있는 거, 이런 방법을 제시하는 게 뭐라고 떨었지? 첫 번째 정리하면 자기를 개발하려면 타인을 개발하고 타인을 개발하는 것, 타인의 발전을 돕는 것을 하게 되면 자기 개발 된다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 타인을 개발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능력들 있잖아. 그걸 본인이 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발전을 도우려고 해. 도우려면 내가 알아야 도울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하는,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자기 개발을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을 기반해서 개발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개발은 이제 자기 개발 관련된 이제 궁극적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언하는 건데, 네 번째 조언은 뭐냐면 이 모든 책임은 궁극적으로 자기 책임이다. 그러니까 자기 개발은 왜 상사가 해주고 뭐 부모가 해주고 친구가 해주는 거 있잖아. 내가 내 스스로 개발하는 거다 하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그 과업 중심으로 그 다섯 번째가 자신에게 엄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개발할 때 우리가 보면 남이 하면 부르는 거 자기가 하면 로맨 쓰고 이런 그 이야기 했듯이 자기는 대충 하고 남은 엄격한 이런 것이 아니라 최소한 개발은 자기가 엄격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어떤 자신감과 자긍심 구축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오늘 지금 하는 얘기지. 오늘 이제 과업 중심으로 이제 하자는 얘기죠. 그거 한번 읽어보면 이럽니다. 다음은 성취하고자 하는 과업에 중심을 두고 기회를 포착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항상 자기 중심이 아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과학 중심이어야 한다. 성취란 외부에서의 발전과 거기에 수반되는 기회가 내면에서 잘 개발되고 발전된 자신감과 강한 능력과의 만남에서 조화 있게 이루어진다. 양자가 서로 만나야 하며 또 서로 맞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5부를 배우면서 처음 했던 얘기가 자기 개발은 뭘 통해서?
자기 직무를 통해서, 그지? 과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개발한다고 할 때는 내 과업에 충실한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취하고자 하는 과업에 포커스를 맞춰줘야지. 여기 자기중심이라는 게 뭐겠어? 예를 회사에서 일한다 하면서 일 안 하고 딴짓 하면 자기 일 막 하겠다, 그지? 자, 개발한다. 뭐 어떤 데는 뭐 회사 할 일 없는 경우가 있어. 어떤 여직원들 보면 내가 이해가 돼. 회사 할 일이 없어. 그런 데는 많거든.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놀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뭐, 그나마 공부하는 게 잘하는 거지, 그지? 그 시간을. 그건 내가 보면 잘 공부하라 그래, 나는 그런 거는. 근데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이 돼서 밀쳐놓고, 그 회사 업무를 밀쳐놓고 일하는 건 문제가 있잖아, 그지? 그거는 조직원으로서의 근본적인 태도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 자신, 여러분 나 후배들이라든가, 나중에 부모가 될 자식한테도 너희들이 회사에 가서 일할 때는 최소한 근무 시간은 충실해라 하는 얘기를 꼭 가르쳐야 돼. 안 그러면 이기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회사 가서도 봉급은 봉급대로 받으면서 딜만 하거든. 전부 자기중심이 되는 거야. 그럼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 회사 망하는 거예요. 회사가 안 망한다 하더라도 그런 묘한 분위기의 사람이 자꾸 늘게 되면 회사는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당당하지도 않아. 본인이 그걸 당당하지 않아. 그래서 항상 과업 중심이, 자기 개인적인 그런 중심이 아니라 나에게 봉급을 주고 내가 출근하는 이유가 있잖아, 그지? 이런 중심으로 하라는 얘기야. 이런 중심이 아니다. 그래서 다음에 성취하고자 하는 과업의 중심을 두고 기회를 포착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 과업 속에 기회가 있지, 그지? 과업 속에 기회가 있는 거야. 항상 자기 중심이 아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과업이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누차면 나의 직무가 무엇인가? 나의 과업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돼. 그래서 출근하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 오늘 해야 될 일이 뭐지? 이런 거 없이 오면 그냥 어떻게 해? 앉아서 컴퓨터 이래가지고 이메일 보다가 인터넷 종기에서 하면 그러면 뉴스 쳐다보다가 한두 시간 가고 뭐 이러고 마는 거야. 근데 처음에 앉자마자 오늘 내가 해야 될 직무 딱 하면서 체크리스트 쫙 만들고 이러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겠지. 이제 그래서 한 과업 중심만 한다. 그러니까 성취라는 것은 외부에서의 필요와 거기에 수반되는 기회가 내면에 잘 개발되고 발전된 자신감과 강한 능력과의 만남에서 조화 있게 이루어진다. 성취가 뭐야, 그러면? 그럼 뭐야? 성취라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이 하는 직무는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야? 자, 그러니까 이런 말에 결과는 조직 내에 없다. 이런 말하지, 그지? 이 말 이해해요? 이해 안 돼? 결과는 조직 내에 없는 거야. 이 말 참 명백해야 돼. 늘 항상 하는 말이야. 여러분의 업무의 결과는 조직 내에 없어.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이 만든 그 결과가 외부의 고객이 물건을 구매해 줄 때 결과가 되는 거지, 그지? 고객이 구매 안 해주면 어떻게 돼? 재원 잔뜩 사는데 이거 어떻게 나 덤핑 돼? 갖다 버리지. 그러니까 결과는 외부에 있는 거야. 그것이 철저해야 돼. 결과는 내부에 있진 않아. 우리 일 많이 했다 그러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그 물건이 고객 손에 넘어가지 않으면 그건 일한 게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외부의 어떤 그 필요, 이 고객 외부의 필요가 직무라 외부의 필요가 있어야 돼. 첫째, 외부 필요가 거기에 기회가 있어야 돼. 그 외부의 어떤 필요가 있는데 기회를 포착 못하면 안 보이는 거지, 그지? 외부의 필요성이 있어. 근데 그 기회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내면에는 어때? 그 일하는 여러분의 내면에는 뭐가 있어? 능력 있는 거지, 그지? 자신감 있고 강한 능력 있고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결과를 만드는 거야. 되죠? 여러분 알면 능력 있어. 능력 있고 자신감이 있어도 외부 기회가 없으면 안 되지, 그지? 그렇잖아? 외부 요구되는 게 없으면 만들어 놓고 그냥 다 버리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는 말이 뭐라고? 첫째, 외부에 필요가 있어. 그 외부의 필요를 누가 포착하는 기회가 돼야지. 아, 이거 하면 되겠다. 그랬더니 팔리겠지, 그지? 거기에 그 사람의 자신감과 능력이 만날 때, 좋아, 이럴 때 이루어지는 거야. 이 개념 꼭 기억하라고요. 이런 걸 가지고 한 문장을 여러분이 설명을 하면 이게 우리 유튜브로 요거 설명하면 한
이 3분짜리 영상 딱 되겠다, 그지? 이런 거 딱 설명하면. 이거 굉장히 쉬운 거야. 이런 거는 원고 볼 필요 없어. 그지? 한 줄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금 이제 9개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건 내가 막 이렇게 떠들어대는 게 어떤 거는 글씨를 보여줘야 이해되는 게 있잖아, 그지? 그런 거 어떻게 하냐. 처음에 시작하고, PT 파워포인트로 작업 쭉 해서 설명 쭉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내가 다양한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요런 같은 경우는 간단해. 자, 한번 읽어주는 거야. 성취한 외부에서 필요와 크게 수반되는 기회가 내면에서 잘 개발되고 발전된 자신감과 능력, 이것이 만나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 말 설명을 쫙 하면 한 5분, 2, 3분 금방 하지 않겠어, 그지? 이렇게 영상 찍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해봐. 그래서 양자가 서로 만나야 하며 또 서로 맞아야 한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뭐냐? 7번째는 개발이라고 할 때 보통 일본에서 잘하는 가이젠, 개선 있고 또 이런 데서 잘하는 혁신 있고 이게 조화를 이룬다는 거야. 누구는 가이젠, 개선만 잘해. 누구는 개선은 우습게 알아. 혁신만 추구해.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야. 이게 두 물줄기가 평행하 흘러가듯이 유효한 자기 개발 및 발전은 두 물줄기가 평행하여 흘러가듯이 이 두 물줄기가 뭐야? 개선과 혁신이라는 두 물줄기가 흘러가듯 되어야 한다. 그 방법의 첫 번째는 개선하는 것이다. 개선이 쉬운 거죠. 일상에서 조금씩 좋아지는 거니까 첫 번째는 개선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이미 잘하고 있는 일들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이 개선은 조금만 신경 쓰면 일하다 보면 개선이 되죠. 이런 거는 의식이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야. 맨날 똑같이 하는 거야. 여기 뭐라고? 경영이 뭐야? 경영이 뭐라고? 경영이 뭐 하는 거라 그래서. 경영 한 첫 번째 뭘 떠올린다 그랬어? 경영. 응? 드러크를 배운 사람으로서 경영이라고 말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단어가 있어. 경영. 뭐야? 경영은 뭐 하는 거야? 그럼 고객을 창출하는, 결과적으로 고객 창출하는 건데, 여러분이 경영자로서, 리더로서, 간부로서, 팀장으로서, 이 업무를 진행하는 지식 근로자로서, 일한다 할 때 가장 뭘 떠올려야 되나 봐. 그러니까 생산 향상인데, 어떻게 생산을 향상시키느냐 말이야. 강점을 개발해서. 자, 강점을 기반한다는 틀린 말 아니야. 그것도 옳은 말이야. 근데 그보다 가장 중시하는 말이 있어. 성실? 팀워크. 하는 목표. 야, 그거 드러크예요. 경영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이 지난 글에 프로페셔널 대학도 다 했는데 다 아직 모르잖아. 이게 핵심이거든. 경영은 뭐냐면, 지식을 적용하는 거야. 지식을 적용하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여러분이 일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 있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 우리 팀원이 갖고 있는 지식, 우리 회사 갖고 있는 지식. 지식이라는 건 머리에 있는 지식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굉장히 넓어요. 자, 지식을 하면 구체 나열해봐. 뭐가 있을까? 여러분 조직에서 갖고 지식이 어떤 게 있을까? 지식이라고 통칭하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 방금 우리가 말 지식이 있을지, 그지? 지혜도 있을 수가 있어. 노하우라는 것도 있지. 경험도 되는 거야. 경륜도 되고지. 그 다음에, 그치. 탁월한 전통도 되고, 특허도 되고, 기술도 되고. 그러니까 안에 긍정적인 가치도 좋은 거야.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내 업무에 적용한단 말이야. 회사가 갖고 있는 뭐가 자원이 있지, 그지? 회사가 갖고 있는 자원, 회사가 하는 활동, 회사가 하는 작업, 회사가 갖고 있는 도구, 회사가 갖고 있는 또 프로세스, 그 모든 것을 뭘 한다고? 지식을 적용해서 더 나은 성과를 올리는 것, 생산도 높이는 그게 경영이라고. 드러커는. 여러분 드러커 경영 말로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 알았지? 경영은 뭐야? 지식을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지식이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대충 해. 어떤 사람 딱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결국은 개선이라는 거지. 그냥 지식을 중요하면 개선이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물줄기의 개선이다. 둘 다 없어도 안 된다. 개선하는 게 있다. 두 번째의 것은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은 완전히 다른 어떤 일을 찾는 변화이다. 둘 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선과 혁신 둘 다 필요하단 말이야.
새로운 것을 찾는 변화에만 집념을 보이면서 지금까지 이미 잘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은 잘못돼. 이런 사람 많지. 응? 혁신만 추구하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잘못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야. 사람이 이런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어 있으며 미약한 발전은 다음 단계의 발전을 의미한다. 자, 사람이란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어 있다. 미약한 발전은 다음 단계 발전을 의미한다. 이게 뭐야? 조금의 미약한 발전이라도 쌓이면 어때? 발전이 자꾸 높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미약한 발전 우습게 보지 말아서 얘기야. 작은 발전을 우습게 보지 말라. 여러분, 물방울이 똑똑똑똑 떨어지는 것이 바위를 뚫잖아. 그지? 개선은 그런 거야. 그 조직이 역사 쌓이면서 가서 수 없는 경험들이 한 사람은 경험이 여러 사람의 경험이 자꾸 쌓이는 거야. 그게 개선이지. 그런 것이다. 미약한 발전행위다. 그렇지만 그렇게 조금씩 개선하는 것만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변하여 지금까지 해오던 일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을 모르고 있는 건 역시 잘못다. 아까 똑똑 떨어지는 아주 미약한 개선을 중시하다 보고 혁신을 또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라? 개선과 혁신을 두 물줄기를 잘 이렇게 조화를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자, 그 다음 누가 할 차례? 연구실.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할 시기가 왔다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자기 개발과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변화를 시도해야 할 때는 지금 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순조롭고 잘 되고 있을 때이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외에는 새롭게 배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는 않는다. 나는 무엇을 성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반복되는 편한 일과로 그저 소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을 무엇에 시간과 전력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세심하게 분석하며 반성할 필요가 있다. 자기개발과 발전이 새로운 에너지로 충전될 수 있는 경우는 새로운 인생 행로를 걷게 될 때, 새로운 지평선을 인식하게 될 때,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갈 때이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들 주위의 사람들 중심적으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스승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취를 위한 마음, 성공을 위한 마음이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들은 주어진 일과 혼연일체를 이루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긴박함마저 느낄 정도로 자신을 잃고 몰두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우리를 아끼는 분들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과 흡사한 일들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잘 헤아릴 수 있으므로 우리에게 아래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가? 자, 거기까지. 이제 8번째는 변화를 시도해야 될 어떤 시기를 지금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 발전에는 그것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어떤 시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자,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시기가 왔다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자기 개발과 발전에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다. 우리 앞에서 조슈아 같은 에이브람스 목사 같은 경우도 있잖아. 그 사람이 어떤 변화 시기가 딱 되니까 보니 직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변화했듯이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 때는 지금 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순조롭고 잘 되고 있을 때이다. 이거 보통 사람 생각 다르지, 그지? 보통 사람들 다 안 될 때 그때 뭔가를 시도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진짜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은 잘 될 때가 아니 못 될 때가 아니야. 잘 될 때, 막 잘 될 때 미리 변신을 준비한다는 거야. 이 교훈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그런 거 많지, 그지? 잘 될 때 흥청망청해. 그리고 어려움이 되면 그때서야 뭐 그냥 경비 주는 것은 난리치고 아이템 찾고 이러는데 어려운 거지. 이 투자 문제도 마찬가지. 이 투자 문제도 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 투자도 자금이 어려운 상황이 부딪히면 협상이 안 되는 거야. 그지? 왜냐?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무조건 받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자금 항상 여유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미리 협상을 잘해서 실업은 관도하고 이렇게 할 정도야 유일한 조건을 받거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받는 거나 변화를 시도하는 거나 전부 다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 잘 될 때. 잘 될 때. 여유 있을 때. 근데 이게 쉽지 않아. 인간은 그 쉽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일부러 말하니까 변화 시도를 할 그때를 간파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잘 될 때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외에 새롭게 배울 것이 없다는 없다는 것. 그것을 알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이제 뭐 일 잘 되겠어. 나한테 다 배울 필요가 없다. 그냥 즐기면 돼. 이런 사람 많잖아, 이제. 그러고 있지 않는가. 나는 무엇을 성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반복되는 편안한 일과를 그저 소일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 아마 조슈아 에이브람스 목사한테 배웠을 거야, 그지? 에이브람스 목사 3천만, 4천만 대 엄청난 교회를 키웠어. 그 사람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 그냥 반복되는 설교하고 맨날 똑같은 할 거라고, 그지? 그 도전을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성취된 거 계속 반복하는 편한 일과, 소일거리, 이런 것만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안락과 편안을 추구하는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단 말이에요. 하지만 원리적으로 읽어야 돼. 자,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을 무엇의 시간과 정력을 흡입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을 무엇의 시간과 정력을 흡입하고 있지 않은가.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을 무엇이 뭐야? 뭐야?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야? 응? 업무 관련 없는 거. 직무와 관계 없는 거. 구체적인 예를 들면 뭐야? 여러분이 뭐 도박을 한다거나, 그지? 게임에 뭐 빠진다거나, 안 그러면 술 먹고 오락에 빠진다거나, 중국의 금병내처럼 맨날 여자만 쫓아다닌다든가, 이런 거겠지, 그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순간적인 즐거움 쾌감이 있겠지. 뭐 오늘, 아까 신문을 보니까, 미국 뭐 어디에서 그 게임 중독을 이제 이렇게 게임 중독도 병으로 간주해가지고 진단을 보는 걸 발표를 하니까 게임 먹고 난리가 난 거야. 프로게임은 그러면 정신병자란 말이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막 논리를, 그러면 게임 산업이 죽는다고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반발이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예? 그러니까 게임 프로 기사들이 직업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은 게임 중독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 그지? 응? 게임 중독 부정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WHO인가 뭐 세계적인 거기에서 그거를 하나의 병으로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진단해서 그거를 결정하니까 우리 국가에서 그걸 도입하려고 막 하니까 이제 게임 먹게 들고 있다는 거야. 그러지 마라. 게임 다 죽는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결국 뭐냐면 애들이 게임에 미치든 말든 간에 지는 사는만 잘 되면 되는 거야.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거야. 이제 이게 뭐 타당성 여부를 한번 이제 따져 볼 필요가 있는데, 나는 근본적으로 게임에 지나치게 빠져드는 게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 응? 그래서 애들이 다 게임. 근데 내가 이제 반성도 되더라고. 옛날에 우리 아들놈이 지금은 나이가 이제 40이 됐지만은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그 똥산바지라 있지. 똥산바지. 그냥 푹 이런 바지 입고 머리 물들이고 맨날 그 이상한 춤자 이런 걸 추는 거. 이런 걸 맨날 출 때마다 그냥 머리 확 그냥 밀어버리고 밀었더라고. 근데 그게 어느 날 그게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뭘 때문에? 걔가 애니메이션 감독이니까 춤출 때 이거 꺾는 거 이게 진짜 엄청 잘하는 거야. 아빠 내가 다 옛날에 모션을 잘했기 때문에 다 되는 거야. 이러는 거야. 할 말이 없더라고. 그냥 걔가 그 당시 이제 애니메이션 하면서 너무 잘하는 거야. 감독 사장이 정말 잘한다는. 그게 지가 춤을 춰봤기 때문에 다 나온다는 거야. 이제 그런 긍정적인 면은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런 애가 몇 명이나 되냐고. 대부분 다 사실은 그게 그렇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토론거리를 좀 해봐야 되겠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리가 쓸데없는 성취하지 있지 않은 어떤 것에 반복되는 편한 일, 소일거리 하고 있지 않은가.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을 무엇의 시간과 정력을 허비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세심하게 분석하며 반응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변화 시기가 있다는 거야. 그 변화 시기에 안일에 젖어가지고
게임에 오락에 뭐 이런 여자에 빠져가 술 먹는데 빠져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그 자기 개발과 발전이 새로운 에너지로 충전할 수 있는 경우는 뭐 이제 새로운 인생 행로를 걷게 될 때, 두 번째로 새로운 지평선을 인식하게 될 때,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갈 때이다. 이게 똑같은 거 아니야? 응? 좀 다른가? 새로운 인생 행로를 걷고 있을 때, 새로운 지평선을 인식하게 될 때, 새로운 목표를 향해 갈 때, 뭐 말은 다른 것 같지만 의미는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시기에 우리들 주위 사람들 정신적으로 자문해 줄 수 있는 스승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게 뭔 소리야? 아까 인간은 잘 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막 돈도 잘 벌리고 이러면 나한테 줄 수 있거든. 그럴 때 옆에서 조언을 해주면서 이렇게 해줄 스승들이 필요하겠지, 그지? 그 멘토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그런 좋은 스승들을 준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성취를 위한 마음, 성공을 위한 마음이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들은 주어진 일과 혼연일체를 이루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긴박감마다 느낄 정도로 자신을 잃고 몰두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 말 이해되죠? 이 말 이해되죠, 그지? 여러분이 성취, 강력한 성취, 강력한 성공 의지에 쌓여 되면 몰입하게 되잖아, 그지? 몰입하게 되지. 그래 될 때는 좀 보면 미친놈 같아. 미친놈 같아. 미친놈 같지만, 그게 긴박감도 느껴질 것이고, 자신을 잃고 몰두하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한다는 거야. 아까 말한 또 조슈아 에브라임 목사가 이게 변화될 그 시기에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왜냐?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되지. 새로운 공부를 해야 돼.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영역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몰입했을 거란 말이야. 그럴 땐 강한 성취 의욕과 강한 성공 의욕이 필요하든가. 그래야 일과 혼연일체가 되고 몰입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경험을 인생에 가져봐야 돼. 여러분이 나중에 애들은 또 할 때, 야, 아빠 그때 말이야. 야, 니들 내가 언제 때는 내가 이랬어. 밤도 이렇게 새봤고, 뭐 대박 하면서 그때 몰입하고 이랬을 때, 응? 나는 이런 경험이 있어. 이건 전 다른 얘기지만. 내가 한때 여러분, 내가 신학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 신학 공부를. 야, 그때, 참 놀라운 게 있냐고. 그때 이 신학 서적을, 책을, 성경이나 딱 들면은, 밤새도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쫙 빨려 들어오는 게 있거든. 어떤 집중력, 그때 이제 내가 강력한 어떤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 동기였던 것 같아. 어떤 데는 내일 일을 하고 해서 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일을 했다. 그래서 일부러 막 눕기도 하는데, 그럴 때 있거든. 뭔가 막 몰입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는 깨달은 거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어떤 시기가 필요한 거죠, 그지? 자, 우리를 아끼는 분들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과 흡사한 일들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 멘토는 그렇겠지.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잘 해야 할 수 있으므로 우리에게 아래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 잘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보람을 느끼고 있는가? 보람은 못 느껴. 근데 수익이 생기고 단 할 일도 없고 하니까 그냥 하는 경우가 많지, 그지? 특히 직장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어디 갈래니까 봉급이 적고 또 뭐 골치 아프고 하니까 편안하게 지내보자 싶어서 계속 끝까지 버티는 거야. 그러다가 정년까지 하고 뭐 그나마 축적된 부가 있어서 은퇴 이후가 준비된다면 다행인데, 이래 버티다 나중에 이제 잘려버리면 전문정도 왜냐? 자기가 그다 좋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도 안 될 거라고. 그래서 이런 질문해야 돼.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는가? 있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가? 이 질문 여러분 던져야 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여러분의 모든 실력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이 일단 몰입했어. 야, 이게 내가 성취욕이 있어. 근데 막 일을 하는데 내가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 때 있겠지. 그지? 그럼 어떻게 해? 공부하겠지, 그지? 그런 거란 말이야. 그때 공부하는 거야. 그때 그 공부하는 효과 얼마나 높겠어.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라고 해서.
자, 그 다음에 누구를 교체하죠? 명교 씨를 교체하는가? 자기개발과 발전을 위한 수단과 방법은 막연한 것이 아니다. 청취자들 중 많은 분들은 남을 가르치는 것이 자기개발과 발전을 위한 가장 성공적인 도구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가르치는 데 소질이 있다든지 적성에 맞아서 가르치기를 좋아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누구라도 그와 비슷한 기회를 가질 수는 있다. 즉,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개발하고 발전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것이다. 하급자들이나 동료들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들의 업적의 성과를 개선해주기 위하여 진정한 노력을 해본 사람은 남을 위하여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이 자기개발과 발전에 얼마나 큰 효율적인 도구가 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거기까지. 자, 이제 요 9번째 뭐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지, 그지? 이제 이 또갑에서 하는 그런 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발과 발전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막연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기 개발, 발전할 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이건 정말 막연한 게 아니야. 막연하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우리 아까 동현 씨가 200만 원 돈 주고 안 갔다 그랬지, 그지? 그때 아마 심정이 뭔가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거야, 그지? 그것도 한번 해보자고 돈도 지불했을 거라고. 근데 그게 지금으로 보면 그게 막연한 것일 수가 있는 거예요. 철저히 생각하는 거거든. 내가 그것을 투자했고, 시간을 어떻게 배정하고, 철저히 고민하게 되면 이게, 내가 마치 어렵다 생각하지 말든지, 거기에 맞는 어떤 공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막연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 청취자 중에 많은 분들은 남을 가르치는 것이 자기 개발과 발전을 위한 가장 성공적인 도구라고 한다. 이 말 맞죠? 이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예요? 응? 이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야? 응? 응? 남을 가르치는 것이 자기 개발과 발전을 위한 가장 성공적인 도구라고 한다. 누구야? 그건 나 같은 사람이야, 나 같아. 내가 만약에 20년 동안 이런 시간 안 가졌으면은 지금 이런 전문성을 못 가졌을 거야, 그지? 어떤, 여러분이 이런 모여주니까, 몇 명이도 모여주니까 20년 동안 했잖아, 그지? 1년에 40에서 45주 한다 생각해봐. 거의 45주 했을 거야. 계속 한다 생각해봐. 엄청난 거든지. 근데 이게 도구상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는 건 아니지. 그렇지? 가르치는 게 좋은데, 여러분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가르치고 배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또 가르치는데도, 니 같은 게 뭐 가르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르치는 여건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가르치는데 소질이 있다든가 적성에 맞아서 가르치기를 좋아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렇지? 여러분이 가르치는 게 도움된대 한번 해보자 했는데 왔어. 해보니까 내가 자질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자질이 부족한 게 나쁘다는 뜻이잖아요. 그 사람 또 다른 재주가 있는 거예요. 다른 재주가. 그래서 이 가르치는 것도 그런 데 맞는 끼가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가 자기개발하는데 가르치려고 하지만 또 그렇게 성공적인 사람 도구라 생각하지만 기회도 없을 뿐 아니라 있다 하더라도 소질 있다든가 적성에 맞아서 다른 사람 좋아하고 이거 아니잖아. 그지?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방법은 누구나 다 해당되는 건 아니야. 그지? 하지만 여러분이 될 수만 했다고 이걸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누구한테? 집에서 동생한테라도 가르쳐보고, 회사에서 회사 부하주는 좀 쉽잖아, 그지? 부하주. 그래도 태우가 전에 난 그런 말 했거든. 여기서 저렇게 스타일 공부를 하고, 회사 가서 직원한테 설다니까 앉혀놓고 가르치는 거야. 잘 갔다 못 가도 무조건 분명히 들어야 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이제 공부가 되거든. 그러나 그 누구라도 그와 비슷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단 말이야. 좀 소질이 있다 없던가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즉,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개발하고 발전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것이다. 아까 내 부하 직원이 동료가 됐던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정되는 거지. 학업자들이나 동료들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들의 업적이나 성과를 개선해 주기 위하여 진정한 노력을 해본 사람은 남을 위하여 노력하는 그러한 과정이 자기 개발과 발전에 얼마나 큰 효력이 있는 도구가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런 것이 이제 교회에서 주일학교에 어떤 반사한다든가 이런 아이들이 정말 성경 성의껏 하는 애들 끝에 하다 엄청난 리더십을 갖게 되거든. 가르쳐 본 경험이 있단 말이야. 응? 그 학교에서 봉사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봉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세월 지원하면 그 봉사 경험이 그를 성숙시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가르쳐야 돼요. 누구한테? 내 자식과 후배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남을 가르치는 게 내가 남 베푼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이제 어제 피터 드러크 스터디 그룹을 이제 소개하는 과정에 내가 이런 말 했거든. 이런 말을 내가 이제 넣었는데 이게 이제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런 말 생각할까? 그게 결국 내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된다 생각하지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자, 마지막. 우리, 누가 읽을 차례야? 강정훈 씨 읽을 차례지, 이거. 자기개발과 발전에. 자기개발과 발전에 관련하여 아주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도구로서는 자신의 업적을 스스로 평가하여 체계적인 습관이나 것입니다. 나의 경험에 의하면 그런 실습은 자신을 겸허하게 훈련하는 최상의 교훈을 얻는 것이기도 하다. 자신이 꼭 실행했어야 할 일들과 실제로 이행한 일들 사이의 엄청난 간격은 항상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런 훈련은 나의 목표 설정에 있어서나 목표 달성의 성과 면에서 서서히 발전하게 했다. 자신의 업적을 평가하며 채점을 해보는 습관은 내가 어떤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 투입하며 나의 노력에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할 프로젝트에서는 숨을 떼게 해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허비할 뿐만 아니라 나의 고객이나 학생들의 시간과 노력까지 허비하게 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기 개발과 발전이란 하나의 철학이나 하나 좋은 구조만 그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배터리를 신선하고 강한 전력으로 충전한다는 말은 희미한 불빛 같은 것도 아니다. 양자 모두 행동적인 것이다. 또한 더 큰 그릇의 인물이 된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자아개발이나 발전이나 무엇보다도 자신이 갖고 결단을 내리고 그 결단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더욱 효율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독자 여러분 개개인에게 이 책을 읽은 결과로 내일부터 하고자 하는 새로운 일과학하고는 무엇이며 습관적으로 해오던 어떤 일들을 내일부터는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는지 자문자답해 볼 것을 요청하면서 이 글을 봅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 열 번째가 뭐야? 열 번째가 자기 검토지, 자기 검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말했어. 피터 드러크의 자기 검토. 그 다음 리만 부사장의 자기 검토 그때 공부했죠. 이 노트 좌우로 태가하는 방법 이런 것도 했는데 그 자기 검토를 자기 개발의 하나의 이제 실제적인 도구로 자기 개발과 발전에 관련해 아주 실제적이면 효과적인 도구로서 자신의 업적을 스스로 평가하여 채점해보는 습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하면은 가서 어디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세미나 듣고 뭐 단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런 자기 스스로라는 검토, 자기 검토가 아주 효과적인, 실제적인, 효과적인 도구다는 거예요. 나의 경험에 의하면 그런 실습은 자신을 겸허하게 훈련하는 최상의 교훈을 얻는 것이다. 이게 뭔 소리까? 왜 이거를 자기를 겸허하게 훈련하는 걸까, 이게? 자기 검토가? 여러분이 자기 검토하게 되면 겸허해진대. 왜 그럴까? 여러분이 자기 검토를 했는데, 나는 2018년도 보니까 너무 잘했어. 이건 이제 오만해지겠죠, 그지? 그런 경우가 어디 있겠냐고. 반드시 아무리 들을 것 같은 사람도 지나고 나면, 그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돌이켜보니까 이거 그때 잘못했네. 그때 이거 참 실수했네.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걸, 이럴까요? 그럼 사람이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신앙을 갖고 있든 간에 기도라는 것이 가는 장점이 있어. 그게 뭘까? 기도의 장점이. 기도란 자기를 돌아보게 하지. 그리고 특히 기독교 같은 경우는 자기를 돌아보게 하면 자기를 낮추어 줄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머리를 탁 꼬아서 보니까 너무 잘못한 게 많은 거야. 그렇지? 그래서 나를 낮추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이런 효과가 있는 거지. 그래서 기도 시간에 잡념이라고 할 정도로 막 생각이 떠오르는 거래, 생각이. 그것이 가장 큰 유익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는 누구한테 기도하든가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 이게 여기서 말하는 자기가 좀 다르지만은 일종의 다른 형태의 자기감토란 말이야. 그래서 그때 그러게 되면 겸손해지는 거야. 겸허해지는 거야. 하는 최상의 교훈을 얻게 된다. 피터들에게 8을 검토한 거야. 자신이 꼭 실행했어야 할 일, 실제로 이행한 일 사이에 엄청난 간격은 항상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다. 실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 간격이 있어. 응?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훈련은 나의 목표 설정이 있었으나 목표 달성의 성과 면에서 서서히 발전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훈련이 매해 6개월마다 1년마다 꾸준히 하다 보면 목표 달성의 성과 면에서 서서히 나를 발전. 자, 작년에 검토했더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했었어. 후회했어. 내년에 그런 일이 또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서? 판단 잘하겠지, 그지? 또 한 번 실수할 수 있을 거야. 2번, 3번 계속 반복하지 않을 거야, 그지? 어떤 상황, 왜냐? 인간이 살면서 부의 상황이란 게 대충 유사거든, 그지? 유사한 상황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옹고지신이라는 그 말이 옛날 걸 돌이켜서 새로운 것을 비추면서 이제 공부하는 이런 내용을 말하는 이것이 뭐냐면 과거의 어떤 그 지금과 전혀 다른 환경 같지만 원리적으로 보면 똑같은 게 굉장히 많아, 그지? 원리적으로 보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옹고지신이라는 말이 이제 통하기도 하는데 어떤 그런 훈련은 나의 목표 설정에서 목표 달성의 성격을 서서히 발전한다. 자신의 업적을 평가하여 채점을 해보는 습관은 내가 어떤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 투입하며 나의 노력이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손을 떼게 하여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허비할 뿐만 아니라 나의 고객이나 학생들의 시간과 노력과 협약에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 특히 굉장히 중요해. 아까 자기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반복함으로써 야, 이거는 안 될 일을 미리 아는 거야. 작년처럼 경험상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나도 시간 낭비 안 하지, 그지? 그리고 그거를 된다고 내가 해서 실패하면 거기도 시간 낭비하잖아, 그지? 그런 일을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자, 여기 이런 거에 참 갈등이 많아요. 여러분 컨설팅 같은 거를 하고 전문가 쓰다 보면은 어떤 일을 보는데 이거를 추진하게 되면 나 당장 돈이 돼. 그런데 하고 나면 안 될 가능성이 있잖아, 그지? 그치? 근데 되게 될 수도 있어. 욕심 때문에 된다는데 비중을 내가 더 줘버린 거야. 그럼 추진해버리지. 그래서 나중에 실패를 하면 어떻게 돼? 변명권은 그 당시 될 가능성이 있었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하지만 이런 자기검토를 통해서 몇 번 하다 보면은 그걸 이제 깨닫게 되지, 그지?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더 보이는 거야, 딱 이렇게. 이게 이제 전문가 윤리에 속하는 문제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객의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만드는 일이 자기감토를 만약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결론. 지금 여기까지 다 끝냈어. 자, 결론. 자기 개발과 발전이란 하나의 철학이나 하나 좋은 의도로만 그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뭐야? 하나의 철학이나 좋은 의도로만 그친다고 생각해서 안 된다. 이게 뭐야? 추상적이 아니라는 거야. 자기 개발은 뭐야? 굉장히 실질적이니까 행동적이고 실천적이라는 거야. 여러분이 자기 개발한다고 말 먹을 때는 막연하게 그냥 아까 뭐 학원 가야지 뭐 이런 게 아니야. 정말 구체적인 계획을 써야 돼. 내 여러분 이제 다음 주 공개하면 전략과 전술 작전이라는 내 영상을 보라고. 드루크가 무슨 말을 했어? 전략이란 뭐냐면 전략이란 불도저와 같다. 불도저와 그지? 그런 말 했잖아. 행동. 전략에는 전술이 행동하는 거거든. 전략에는 전술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뜻.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 전략만 멋져. 기억성 멋있어. 근데 행동으로 들어가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방울 넣으면 대박서, 야, 고양이 목에 방울 넣으면 되겠다 해. 그래서 누가 걸 거야? 어떻게 걸 거냐 하는 문제에 답을 못 하잖아. 그지? 그런 게, 그래서 그런 추상적이고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야. 실천적이다, 행동적이다. 그게 자기개발이에요. 여러분이 자기개발, 여러분 지금 여기 왜 왔어? 자기개발하러 온 거죠. 그지? 그 이 오는 거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사실은 우리 배상도 그냥 한번 맘먹으면 그냥 끊임없이 물고 늘어져서 한 2년이나 3년 지나니까 어느 날 내가 쫙 실력 있는 모습을 가져줘야 돼. 그지? 지금 내가 마지막 이거를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면서 왜 이거 녹음하고 하는 걸 왜 하겠냐고.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해서 그나마 유튜브에 영상 있던 거 보면 아, 그 부분 이해 안 돼. 보면 딱 보면 그래도 참고하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 여러분의 개발에 도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한번 이게 물고 늘어져 보라고. 자기 하나의 철학이나 한다 좋은 의도로만 그처럼 생각해서 안 된다. 자신의 배터리를 신선하고 강한 전력으로 충전한다는 말은 희미한 불빛 같은 것도 아니다. 양자 모두 행동적인 것이다. 행동적이다. 또한 더 큰 그릇의 인물이 된다는 것도 사실은 사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 행동적인 결과는 뭐야? 내가 더 큰 그릇의 인물이 되고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게 사실이지. 당연하겠지, 그지? 당연하겠지. 여러분이 물고 늘어져서 실천적으로 자기개발하는데 당연히 늘겠지. 그러나 자아개발이나 발전이 무엇보다도 자신이 어떤 결단을 내리고 그 결단을 행하는 데 있어서 더욱 효율적인 인간이 된다는 뜻이다. 효과와 효율이 뭔지 알지, 그지? 효과와 효율은 뭐가 달라? 응? 효율과 효과는 뭐가 달라? 한 사례를 들면. 응? 응? 효율적이란 말과 효과적이라는 말이 뭐가 달라? 효율은 낭비가 없는 거죠. 효율. 그 효과는 뭐야? 효과는 그냥 그 자체.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일을 벌리면요, 뭔가 일이 벌리거나 아니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 뒤에 효과가 따르잖아요. 그 뒤에 그 인과관계에 따른 걸 효과라고 하고, 그 효율이라는 것은 그래도 좀 뭐라 그럴까, 좀 능률적이고 뭔가 수익이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닐까? 유효하다, 효과가 있다는 말을 가장 이제 웅변적으로 잘 설명하는 말은 이런 사례를 들으면 제일 좋은 거야. 여러분이 부산을 가야 되면 부산에 가야 되잖아, 그지? 그지? 부산 가야 돼. 근데 저 개성이나 뭐 북쪽을 부산까지 4시간 걸리는데 다른 쪽에 3시간 만에 가. 효율은 엄청 빨랐지 모르지만 효과는 아니지, 그지? 잘못 가는 거야, 잘못. 효과가 없다는 건 잘못됐다는 거야. 방향 자체가 잘못된 거야. 산이 있어. 이 산을 가야 엉뚱한 산을 딱 가는 거. 이게 제대로 방향이 맞으면 효과적이라 그래. 근데 맞는 그 방향에 얼마나 빨리 가느냐 문제, 효율의 문제지, 그지? 효율의 문제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여러분 경영은 일자죠. 효율 위주로 뭐가 돼야 돼? 효과적이어야 되는 거야. 옳은 방향을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옳은 방향을 가게 되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야지, 그지? 더 빠르게 또 이렇게 가는 거야. 그걸 효율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돼. 효과와 효율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열심히 산에 올라갔더니, 올라가서 보니까 이게 내가 가고자 하는 산이 아니야. 저 역산인데 가고자. 이거 어떻게 해? 이게 잘못한 거지. 그건 비효과적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돼. 자, 어쨌든 간에. 그러나 자아개발이나 발전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어떤 결단을 내리고 그 결단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더욱 효율적인 인간이 된다. 그러니까 뭔가를 더 빠르게, 뭔가 더 비용 대비 가성비 좋게 이런 의미지 된다는 것이다. 자기개발하면 그래 되겠지, 그지? 그러므로 나는 독자 여러분 개개인에게 이 책을 읽는 결과로 내일부터 하고자 하는 새로운 일과 각오가 무엇이며 습관적으로 해오던 어떤 일을 내일부터 하지 않기로 결심한 결단을 내리게 됐는지 자문자답해 볼 것을 요청하면서 글을 맺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했으면 내일부터 그냥 좋은 말 배운 게 아니라 배운 결과가 있어야지. 난 내일부터 이거 하겠다. 내가 일하겠다 하는 그걸 꺼내놓으라는 거예요. 자, 저렇게 공부해서 비영단체에서 나는 자기개발해서 뭘 하겠다. 이런 걸 꺼내놓으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고자 하는 새로운 일과 각오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그리고 습관적으로 해오던 어떤 일을 내일부터 팽개쳐. 이건 내가 안 하겠어. 이게 시간 낭비하는 거야. 아까 오락차고 게임하고 뭐 술 먹고 이자 꽁무니 쫓아다니고 이런 거 배도 효과도 내지 못하는 이런 건 버릴 거야. 등 이런 결심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는지 자문자답. 드러크의 이 책이 여러분의 그 결단을 주지 못한다면 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응?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5장에 공부를 하면 여기 자기개발 과정에서 그나마 그래도 여러분 드러크 스타디에 열심히 나와줘서 고마워. 나는 스타디 안 빠지겠다 이런 결단했다. 이것도 이제 드러크 답이 되겠지, 그지? 그래갖고 어쨌든 지금 드러크가 이제 마지막 요 5장에서 10가지를 이제 말한 거야. 자, 타인의 개발과 발전을 돕는 게 자기개발하는 것이다. 그것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자기개발하는 것이다. 자신의 강점 기반 위에 자기개발하라. 궁극적으로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 자신에게 있다. 그리고 자신에게 엄격해라. 그래야 자신감, 자긍심이 생기는 거야. 자기한테는 봐줘. 그러면 어때? 자부심 생겨서 웃기잖아. 남한테는 세게 막고 지는 항상 봐줘. 이건 안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과업 중심으로 해라. 자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마. 과업 중심으로 해라. 개성과 혁신이 함께 가도록 해라. 그 다음에 변화로 시대될 때가 있다. 그 시기를 간파해라. 인생이 그럴 때가 있단 말이야. 그거 잘 될 때, 그때 희낙낙하고 즐겨 놀지 말고 그 간파해라. 그때도 해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여기 가르치는 건 이제 과시하는 가르침이 아니야. 봉사적 가르침이지. 그치? 이 봉사적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성장 발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0번째로 자기검토. 자기검토를 통해서 하는 요 10가지를 지금 마지막 5장에서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서 이런 걸 하나 보면 성취는 뭐라고? 성취는? 진정한 성취는 뭐라고? 외부의 어떤 필요가 있다. 그지? 그 외부의 필요를 찾아내는 여러분 눈이 있어야 돼. 외부에 필요가 있어. 그리고 거기에는 기회를 보는 거야. 아, 기회가 있어. 근데 그걸 하기에는 뭐야? 내 자신의 능력이 있어야 돼. 자신감이 있어야 돼. 이게 맞아줄 때 성취가 있는 거예요. 응? 이런 것도 여러분이, 이런 것도 뭐 강의 한 2, 3분, 5분짜리 참 좋겠다. 그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도 한번 촬영 연습 좀 해봐. 이거 지금 다리 5,000짜리야. 다이소 가면. 요거 1,000원. 핸드폰 가지고 쓰면 되는 거고. 한번 촬영해보라고. 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그걸 끝냈고, 다음 주에 이제부터 이제 프로페셔널 조건하고 변화 조건을 공부를 할 텐데,